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분양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분양 얘기를 많이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은 분위기 전환 겸 이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보통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집 내부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부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자체를 다시 짓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시 짓는다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재건축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기존 골조는 유지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짓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건축처럼 싹 밀고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비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관련 법 규정도 조금은 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 영향을 받지만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법규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간이 축소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두 군데 정도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범어 우방 총술 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은행역 앞에 있는 오성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방 총술 맨션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 바로 이틀 전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총회를 열게 되었고요. 조합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뭔가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제부터 정말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정확하게 아직 조합 설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비수도권에서 이런 총회 자체가 처음으로 열렸다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의 기한을 채워야 되는 거지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15년만 채우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물론 둘 다 구축 아파트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야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에 오래되고 5층짜리 아파트들, 혹은 요즘엔 이런 5층짜리가 잘 없다 보니까 10층에서 15층짜리의 중층 아파트들 위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미 20층 이상으로 올라간 용적률 한 200% 이상의 아파트들은 일반 분양할 세대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재건축 가능성도 그만큼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수직 증축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이 있는 건데, 수직 증축형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상일 때는 3층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고요. 자, 요 사례는 근데 사실상 허가 난 경우가 잘 없습니다. 주로 많이 진행하는 것은 세대수 증가형인데, 기존 세대수의 15% 내 범위 내에서 세대 증가형을 이뤄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다면 분명히 장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너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재건축을 할래? 혹은 리모델링을 할래라고 물으면 당연히 재건축을 선택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주차 시설이라든지 아니 단지 내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 다시 태어날래? 혹은 뭐 코만 고칠래?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집이라는 것이 사람과는 다르게 뭔가 이제 싹 바뀌어야지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재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아쉽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고층이니까 사실 고층은 재건축되기에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단점이라고 크게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케이스가 다른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많이 진행이 안 되었었거든요. 현재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곳들이 한 60군데 정도가 있는데 완성까지 된 곳은 한 14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서도 뭐 한 10군데는 한두 동짜리의 정말 적은 세대수를 가진 곳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제일 많은 곳이 서울 도곡동의 5동짜리 뭐 한 400세대 정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가 내부 구조도를 보면
이 리모델링 사업에 정말 큰 단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내력벽 철거 여부인데, 이 내력벽 철거가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하면 기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다시 지어진다 하더라도 공간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평면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25평짜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그림이랑 뭔가 차이가 있구나. 내력벽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4베이, 3베이 이런 형식이 아니라 기존의 2베이 형식이 옆으로 길어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별로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평대의 평면도 역시도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 있는 평면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내력벽 철거 여부에 대한 것들이 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갈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즘에는 뭐 사실 안에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또 안에를 거기에 맞게 꾸며 놓는다면은 뭐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낯선 느낌이 있겠지만은 뭐 살다 보면 다 적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력벽 철거 같은 것도 진행될 수가 있으니 서서히 개선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 사업이든 사실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또 새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분담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이제 평면도 같은 것을 어떻게 더 잘 빼줄 것이냐, 주차 공간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려 하더라도 거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구에서 1호, 2호로 진행되는 곳들을 눈여겨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방 5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매로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매물도 거의 잠겨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매물의 가격도 역시 비싼 상황에서 경매 가격 역시 다소 높은 가격에 받아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재이든 사실 그것이 처음 딱 발표되었을 때 가장 기대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아파트들의 가격은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 돈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지어지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리고 분담금은 얼마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잡고 접근해 보시는 게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면 뭐 5층이라든지 요즘에는 중층 재건축 15층까지 정도로 다시 지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의 여건으로 인해서 인프라가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랫동안 오르지 않은 곳들이 있죠.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인 건데,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좀 획기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눈여겨서 봐두시면 앞으로 대구 아파트들이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잡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